자, 이제 파이어베이스에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을 해서 사용자들이 데이터를 입력을 하면, 메시지를 입력을 하면은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불러오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실제 파이어베이스 세팅에 앞서서 작성하는 쪽 내용들을 좀 작성하는 작성 폼이랑을 좀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여기 입력 폼 쪽에 이제 내용이 좀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요. 정말 간단하게 자, 텍스트 에리어를 하나 만들어 놓을 생각이고요. 자, 보트스트랩에 있는 기본 그 폼 컨트롤 클래스를 좀 붙여 놓고, 뭐 내용은 그렇게 긴 내용이 들어갈 것 같지 않기 때문에 한 세 줄까지만 입력을 하게끔 만들어 놓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 이제 자, 여기 이제 자, 버튼인데 버튼 이제 전송 버튼을 이렇게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딱 붙은 것 같으니까 여기에 자, 조금 간격을 이렇게 띄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텍스트 에리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텍스트 에리어 전송을 하기 위해서는 텍스트 에리어 안에 있는 그 밸류 값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밸류 값을 접근을 하는 가장 이제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레퍼런스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레퍼런스 이용을 해서 리액트에서 기본적으로 이 도큐먼트에 접근을 할 수 있는 이런 레퍼런스라는 방식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안에다가 이게 렌더링 되는 시점에서 처리가 되어야 할 레퍼런스 함수를 이렇게 넣어서 지정을 하게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걸 좀 뭐 길게 풀어서 사용을 한다면은 여기 이제 레퍼런스 텍스트 에리아라는 이름의 이런 함수를 만들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파라미터로 텍스트 에리아 이런 것들을 받아서 여기에 이제 이런 이 멤버 변수 안에다가, 이 클래스 안에 있는 멤버 변수 안에다가 이 텍스트 에리어 인수를 받은 것들을 넣게끔 만들어 놓고서, 그래서 여기 이제 레퍼런스 텍스트 에리어를 지정을 하게끔 이런 형태로 제공을 하는데요. 근데 이게 참조하는 부분들이 이제 참조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하기는 하지만 대부분 이렇게까지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뭐 그래가지고 간략하게 한 줄짜리 그 화살표 함수 같은 정도로 이 안에다가 표시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 텍스트 에리어 같은 경우에 레퍼런스 타겟이니까 이제 이름을 뭐 레퍼런스 이런 형태로 이제 지어준다고 하면은 이 안에 이제 한 줄로 표시를 하게 되면은 텍스트 에리어에 이제 레퍼런스를 참조한다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참조를 해 놓을 수가 있고요. 자, 이 전송 버튼에 대한 내용을 한번 작성을 해보죠. 이 전송 버튼 클릭을 했을 때 이 write라는 이 함수를 실행을 시킬 건데, 여기에 이제 콘솔에 로그 해가지고 this의 텍스트 에리아의 value를 이렇게 출력을 하게끔 만들어가지고 동작을 잘 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죠.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내용들을 입력을 해서 이제 이 전송 버튼을 눌러보면은, 제가 여기 온클릭 이벤트 할당을 안 했군요. 자, 전송 버튼을 이렇게 입력을 해보면 여기 이제 입력을 하고 전송을 눌렀을 때 해당 값이 이렇게 로그가 찍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값을 이제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전송만 해주면 되겠네요. 근데 이제 여기 몇 가지가 더 필요한 게 있는 게, 서버에 이제 전송을 할 때 뭐 사용자 이름이라든가 이제 로그인을 했을 때만 이게 전송이 되겠죠. 로그인을 했을 때만 전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 뭐 유저 유니크 아이디라든가 뭐 이름이라든가 뭐 아바타 뭐 포토 URL이나 이메일 이런 것들을 여기에 이제 포함을 시켜서 전송을 할 건데, 그 처리는 이따 전송 실제 데이터베이스 입력을 할 때 그 부분을 처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어베이스의 데이터베이스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어베이스에
이 데이터베이스 쪽에 가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 두 가지 제공을 하는데 화면에 이제 기본적으로 상단에 표시되는 거는 클라우드 파이어베이스라고 한 그런 어떤 실시간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요. 아래쪽에 보면은 약간 그 이전 버전, 그러니까 파이어스토어보다 더 전에 제공을 했었던 이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라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중에서 이제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것들이 거의 대부분 파이어스토어에 이제 포함이 돼 있어서 우선 거의 이제 뭐 베타라는 게 조금 뭐 신경이 쓰이실 수도 있지만은 지금 베타라고는 해도 기존에 있던 내용들을 다 그대로 제공을 하면서 이제 추가적인 기능들을 이제 넣어서 베타로 서비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이제 뭐 저는 이 그 클라우드 파이어스토어를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만들기를 하면은 이걸 이제 그 권한을 잠궈 가지고 이걸 이제 뭐 백엔드 쪽이나 아니면 그 허용돼 있는 사용자들만 이제 접근을 하도록 하는 잠금 모드와 테스트 모드 중에서 지금은 저희는 이제 그 테스트를 하는 목적으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이 테스트 모드로 설정을 해놓고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최초 생성 과정을 거쳐야만 사용을 할 수 있고 파이어베이스 어카운트를 만들어서 이니셜라이즈만 했다고 바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이제 해놓고, 자 이제 저희가 데이터를 저장을 할 때 어떤 컬렉션에다 저장을 할 것이냐, 저희는 이 피드들을 저장을 할 거기 때문에 이 피즈라는 이런 컬렉션을 생성을 해서 이 안에다가 저장을 할 겁니다. 그 안에 데이터 필드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하게끔 하는데 뭐 이런 이름을 쓰겠다라고 해놓고 데이터는 저희가 코드를 통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입력하는 부분에서 그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자, 피드 데이터, 그냥 피드라고 데이터를 이름은 그냥 피드라고 넣어 놓을게요. 피드 해가지고 피드 안에다가 어떤 정보들을 넣을 때, 예를 들어 사용자들이 입력한 그 컨텐트는 디스의 텍스트 에리아에 밸류가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작성자 오서에 대한 정보들을 들어갈 때 일단은 유저의 유니크 아이디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런 다음에 그 디스플레이 네임이라든가 포토 URL이라든가 이메일 같은 그런 유저한테 있었던 기본 정보들, 이런 것들을 이 안에다가 같이 넣어서 전송을 하려고 합니다. 데이터 구조는 이런 식으로 잡아 놓고요. 근데 이제 이 데이터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작성 시간이랑 작성 시간과 그리고 자, 이 완료 시간,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거를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 시간, 완료 시간을 이제 new date, 자바스크립트의 데이트 객체를 만들어서 작성하는 시간을 바로 입력을 하게끔 할 건데, 근데 이게 이제 어차피 이제 첫 작성이어가지고 이게 같은 시간이 들어간다면 굳이 두 번을 생성을 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렇게 하나만 생성을 해서 전송을 하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어베이스의 이제 데이터베이스 안에 저희가 파이어베이스의 데이터베이스 안에 어떤 콜렉션을 이용을 할 것이냐 하는 내용들을 이제 선언을 해줘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이쪽에 문서를 조금 참조를 해서 작성하는 부분들 내용들을 보면은 파이어스토어에 내용들이 좀 다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샘플 쪽을 보시는 게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클라우드 파이어스토어에 이제 웹 쪽 샘플을 보시면 자, 여기 이제 그 작성을 하는 부분들에 대한 코드들이 조금 여기 표시가 되어 있는데 스크립트를 따로 나눠 놨군요. 제가 참조를 잘못하고 있었군요. 파이어베이스의 데이터베이스는 저기 그 이전의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참조고, 저희가 이 파이어스토어를 이제 해야지 되고요. 파이어스토어에 콜렉션을 저희가 아까 피즈라는 이름으로 콜렉션을 사용을 하기로 했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 도큐먼트 그래서 도큐먼트 패스 지정을 해줘야 되고요. 도큐먼트 패스 지정을 하는데 저는 여기에다가 일단 그냥 패스 0이라고 일단 내용을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처리가 이제 좀 다소 좀 계획이 필요한데, 일단은 작성 테스트를 먼저 해 놓고 이 부분에 대한 플랜을 좀 수정을 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런 다음에 데이터를 셋 하는데, 위에 이제 만들어 놓은 도큐먼트 이 데이터를 셋해서 집어넣고요. 그리고 이제 이 then 쪽에서 결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를 이렇게 내용을 받도록 하고, 에러가 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 에러의 메시지는 얼롯으로 출력을 하고, 전체 에러 메시지는 이렇게 로그에 찍도록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내용을 입력을 하고서 전송을 누르면 이제 그 결과가 이렇게 콜백으로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위쪽에 나온 거는 이제 경고가 이렇게 나오기는 하는데, 경고가 이제 치명적인 경고 부분이 아니라 지금 시간에 관련된 걸 사용을 했으니 이 세팅 부분을 타임스탬프를 사용을 하는 거에 대한 세팅을 넣어가지고 사용을 해라 라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이 내용은 이제 저희가 위에다가 다시 추가를 해주도록 하고요. 일단 데이터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이 콜렉션 쪽에서 확인을 해보면은, 자, 이 데이터베이스 쪽에 이제 해당 콜렉션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 피드가 있고, 여기 패스 0이라는 이름으로 그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스 0 해가지고 들어간 내용들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입력이 잘 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세팅 부분은 권장하는 내용대로 진행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파이어스토어에 세팅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파이어스토어 짧게 그냥 db라고 이렇게 추격해가지고 파이어베이스에 파이어스토어를 이런 식으로 담아 놓고요. 그래서 db 콜을 여기 이제 db의 콜렉션을 이렇게 처리를 하겠죠. 자, 이 세팅 부분을 추가를 해서 db에 이제 세팅즈 해가지고 이 타임스탬프 사용에 대한 세팅을 진행을 하고서 이후 내용이 실제 전송이 일어나게끔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